당신의 소울 힐러 타로 마스터 정혜도입니다. 소울님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는 이 지구라는 곳에서 삶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명 지구 게임. 지구 게임을 통해 우리 각자의 소울은 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구라는 속세에서 살기 위해서는 좋든 싫든 꼭 해야만 하는 숙제가 있는데요. 소울님들은 어떤 속세의 숙제를 갖고 계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내가 해야 할 속세의 숙제는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숙제를 다 끝낸 학생처럼 후련하고 마음이 가벼운 상태를 만들어 보세요. 이제 더 이상 해야 할 숙제가 없는 학생의 마음이죠.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소울님들의 생각의 파동 에너지를 받아 타로 카드에 투영하면서 진지하게 카드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네, 선택을 마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카드예요. 5장 중 한 장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지금 첫 번째로 뽑은 이 카드들은 나에게 주어진 속세의 숙제에 대한 키워드예요. 그러면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부터 한번 타로 카드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이 카드는 말씀드렸다시피 속세의 숙제의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The Empress 여황제 카드가 나왔는데요. 우선 이 여황제는 타로 카드에 있어서 풍요, 물질 이런 개념의 키워드에서는 거의 정점, 가장 높은 단계의 수준이에요. 우선 여황제라는 카드 자체가 메이저 카드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이 카드를 잠깐 보시면 밀밭이 있죠. 이 밀이 서양 사람들은 이 밀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풍요를 뜻해요. 그리고 이 여황제가 입은 옷에 보시면 석류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풍요를 상징하고 여기에 있는 이 호수 같은 폭포수가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는데 호수로 폭포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강인한 남성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물 자체가 떨어진다라는 것이 풍부하다라는 것이 금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풍요의 끝인데 나에게 주어진 속세의 숙제 키워드에 이 풍요의 카드가 나왔다라는 것은 나는 물질적인 것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속세의 숙제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속세의 숙제라고 한다면 종류를 따지자면 뭐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물질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이 있을 수 있고요. 명예가 있을 수 있고요. 권력이 있을 수 있고 지식이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 뭐 남을 돕는 일 여러 가지 속세의 숙제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물질이 나에게 중요한 속세의 숙제다. 그렇다는 것은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여러 개의 자기가 이제 목표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첫 번째 물질, 돈, 금전에 관련된 목표 달성을 해야만 내가 속세의 숙제의 상당 부분을 끝낸 거고 그래야 마음의 자유와 소울의 자유를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이런 물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물질의 충족함, 풍요로움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한번 추가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또 동전 카드가 나왔네요. 소년의 동전 카드가 나왔는데요. 우선 이 동전이라는 것 자체가
또 금전을 뜻하고 물질을 뜻해요. 지금 보시면 소년이 동전을 두 손으로 이렇게 받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페이지, 소년이라는 거예요. 소년은 단계가 있어요. 소년, 기사, 여왕, 왕, 그러한 단계 중에 가장 낮은 단계를 의미해요. 자, 이게 내가 가져야 될 가짐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나의 목표는 정말 풍요의 끝,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모습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첫 단계가 소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년부터 차근차근 가라. 그러니까 나의 마음가짐이 물론 나의 인생에 있어서 속세 숙제의 마지막 목표는 딱 정해져 있겠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가야 되는데 그 스타트가 소년이거든요. 자, 시작을 미약하게 시작하더라도 정말 꾸준히 성실하게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가면 이 여황제 카드, 정말 내가 이 속세에서 꼭 달성해야 되는 물질, 풍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렇다는 것은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되느냐? 한 방을 노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내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실망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작게 시작하였어도 나는 그것이 뭉치고 뭉쳐서 결국에는 여황제까지 가기 때문에 한 방 노리지 마시고 지금 내가 갖춰진 것이 많이 없다고 해서 내가 돈이 많이 없거나 아니면 뭐 물려받거나 타고난 것이 크지 않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 없고 지금 단계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시면 결국엔 속세의 숙제인 이 물질의 풍요를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타로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조언점 카드를 한번 조금 더 뽑아 볼게요. 자, 첫 번째 카드 중 첫 번째 카드의 조언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의 조언점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를 선택하신 분. 자, 또 킹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펜타클이 동전, 금전을 뜻한다 그랬죠? 근데 거기에 왕이에요. 자, 나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소년으로 시작을 하라 그랬는데 결국에는 킹 오브 펜타클스, 왕이 된대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 내가 마음을 너무 이렇게 소심하게 갖거나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고 한 단계 한 단계 간다면 정말 킹 오브 펜타클스가 될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히 첫 번째 중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속세의 숙제를 빨리 끝내고 싶다. 빨리 물질의 풍요를 이루고 싶다. 라고 해서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마시고요. 한 방보다는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거를 뭐 저축을 하시든 아니면 재테크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하시든 이런 식의 좀 쌓아나가는 방식을 추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두 번째는 두 장이 나왔네요. 자, 오늘 카드 굉장히 일관성 있게 나오네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어떻게 하고 있죠? 노력하고 있죠? 이게 인내와 끈기 카드예요. 동전을 정말 한 땀 한 땀 다 파서 이렇게 매달고 있는 거예요. 장인 카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노력을 꾸준히 한 단계 한 단계 하라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이 페이지 오브 컵스 카드는 또 페이지가 나왔어요. 소년이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한 단계 한 단계 나의 마음, 이게 보시면 소중하게 내 마음을, 컵이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두 손으로 받들고 있는 거거든요.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나는 분명히 속세의 숙제에서 가장 중요한 나의 숙제인 물질에 관련된 숙제를 끝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속세의 숙제 중에 물질에 관련된 거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사실 속세 이꼬르 물질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만큼 정말 중요한 숙제를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데 물질에 대한 숙제가 속세의 숙제 중에서 가장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말씀드린 데처럼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가면 노력하면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는 게 물질이거든요. 생각보다 속세의 숙제 중 비교적 쉬운 거를 만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진짜 어려운 숙제는 뭐가 있나요? 뭐 진짜 어려운 숙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많은 것들을 이룬 후에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나눠줘야 된다는 숙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내가 한 분야에 파고들어서 정말 그 분야의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라는 속세의 숙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반면에 그냥 나 혼자 풍요롭게 물질에 충족을 시키면 된다 정도의 속세의 숙제는 어, 소울님들께서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네,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속세 숙제, 물질 풍요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는 말씀드렸다시피 속세 숙제에 있어서의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인지를 말해주는 타로 카드예요. 3번 컵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3명의 사람이 컵을 들고 신나게 춤을 추고 있고 좀 건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즐거워 보여요. 이게 속세 숙제로 나왔다라는 것은 인간관계겠죠. 나는 속세에서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그리고 나와 마음이 통하고 이렇게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을 뭐 여기 보시면 3명이니까 나 포함해서 2명 정도는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중요한 속세의 숙제 중 하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내가 원만하게 지내는 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말 내 인생을 함께 같이 즐기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와 사람들을 만나는 게 나의 속세 숙제다. 조금 더 범위를 좁히고 구체적으로 하자면 뭐 그것이 이제 결혼이 될 수도 있고요. 결혼을 통해서 좋은 동반자를 만나서 함께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내 좋은 사업 파트너를 만나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이렇게 술 한잔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나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속세의 숙제 중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아마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현재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듦이 좀 있으실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이렇게 인간관계나 어떤 결혼, 우정 관련된 키워드가 속세의 숙제로 나온 거죠. 숙제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는 것을 속세의 숙제로 주지를 않습니다. 내가 취약한 부분, 내가 힘든 부분을 극복하게끔 하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뭐 아닌데요. 저 인간관계에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숙제를 잘 해결하고 있으신 거고요.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어찌 보면 내가 넘어서야 되는 나의 중요한 속세의 숙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인간관계를 잘 하시는 게 나의 속세의 숙제인데 그렇다면 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한번 추가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나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네. 손 모으고 휴식 카드가 나왔는데요. 마음을 내가 잘 차분하게 나 스스로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표현하거나 그 자리에서 얼굴에서 표시 안 나게 마음을 가다듬어야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또 마음에 너무 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거를 잘 자중하고 너무 그 사람한테 내가 폭 빠져서 너무 내가 오바해서 잘해주다 나중에 상처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조절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마음의 에너지, 파동을 위아래가 조금 이렇게 꾸준하게, 그러니까 위는 좋은 사람, 아래는 나쁜 사람이라면 그게 너무 많이 표현 안 되게 잘 조절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비울 줄도 아셔야 돼요. 내가 잘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말고, 보상받기를 바라지 말고, 혹시 그 사람이 그걸 잘해준 거에 대해서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또 상처받지 마시고, 그리고 미운 사람, 그리고 나를 속상하게 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도 너무 오랫동안 갖고 가면서 그 사람에 대한 실망, 그 다음에 원망, 이런 감정들로 내가 지배당하지 않게 그런 마음을 잘 비우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면은 제가 볼 땐 속세의 숙제를 끝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추가 카드를 더 뽑아 볼게요. 조언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게 첫 번째 조언점이고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조언점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택하셨죠? 자, 두 번째 중 첫 번째를 선택하신 분. 아, 패밀리, 가족 카드가 나왔네요. 자, 이 카드는 우선 뭐 기본적으로 패밀리 가족이 나왔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영역이 어디다? 가족이다. 가족이라는 것은 나의 부모님, 형제, 자매 간의 가족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꾸려야 될 가족에 대한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냥 가족 간에 이렇게 단란하게 이렇게 굉장히 단란해 보이잖아요. 이런 모습을 내가 잘 꾸릴 수만 있다면, 유지할 수만 있다면 나의 속세의 숙제의 상당 부분은 해결하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화목한 가정을 뭐 지금 이미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을 잘 꾸리시면 되고 가정이 없으시다면 화목한 가정을 내가 이제 꾸릴 수 있게 잘 한번 노력해 보시면 속세 숙제를 좀 잘 끝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두 번째로 선택하신 분 컨퓨전 카드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나무들이 이 사람을 치려고 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이고 당혹스러워 보이는데요. 인간관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을 거고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그 혼란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 마음을 잘 비울 수 있는지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속세의 숙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 속세의 숙제, 인간관계, 원만하고 단란한 가정, 우정 잘 만드셔서 속세의 숙제를 끝내시고 자유로워지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는 나에게 주어진 속세의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죠. 2번 메이저 카드인 더 하이 프레스테스 고위 여사제 카드가 나왔는데요. 자, 이 세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을 것 같네요. 왜냐면 이 고위 여사제가 속세 숙제로 나왔다는 거는 저랑도 좀 비슷한 속세 숙제를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요. 이 카드는 우선 외면보다는 내면, 의식보다는 무의식, 그 다음에 이성보다는 정신과 소울,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카드, 이 고위 여사제의 성모 마리아 카드가 나오신 분들은 속세의 숙제에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돈을 얼마를 벌어야 되고, 그리고 뭐 결혼을 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아야 되고, 아니면 명예와 권력을 얻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속세의 숙제와는 다른 숙제를 갖고 계신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에 있어서 깨달음 혹은 한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내 스스로의 만족할 정도의 공부, 깊이 이런 것들이에요. 뭐 제 예를 좀 들어드리면 저는 타로 마스터이자 소울 힐러잖아요. 제가 연구하고 이 상담하고 있는 이 타로 카드라는 이 분야에서 끝을 본다든지 아니면 소울에 관련된 어떤 지식과 경험, 그 다음에 깨달음을 위해서 끝까지 한번 가본다든지 그런 식의 한 분야의 어떤 정점을 가보는 거, 그리고 내 스스로가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속세의 숙제예요. 약간 속세와는 또 멀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의 카드가 이 고위 여사제 성모 마리아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추가 카드를 뽑은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참 아이러니한 카드가 나왔는데요. 퀸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어요. 자, 나무가
열정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노력을 뜻하고 실질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육체적 움직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발로 뛴다라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연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 카드가 퀸 오브 완즈 카드예요. 자, 이 마음가짐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분야에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냐면 다른 것들을 다 완벽하게 끝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들을. 그러니까 발 빠르고 분주하게 돌아다녀야 된다라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고위여사제처럼 딱 한 자리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분야를 파고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공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먼저 다 구축, 세팅을 해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공감이 가냐면 저도 지금 열심히 살아야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다 해놔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게 정말 제가 이 하고 있는 이 소울에 관련된 분야를 파고들어서 과연 어디까지 내가 좀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돈도 많이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동안엔 돈을 못 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들을 내가 이 속세에서 해야 될 것들을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속세를 외면하고 이런 정신세계나 영혼만 추구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 혹시라도 지금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한 분야를 추구하고 특히 그게 정신세계나 무의식, 소울을 추구하고 싶으시다면 아니면 예술 분야를 추구하고 싶으시다면 이 현실의 숙제를 완벽하게 혹은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 놓으신 후에 이거를 추구하셔야 된다라고 지금 이 마음가짐 카드가 나온 거예요. 이 카드가 이제 오지랖 카드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상황들을 다 내가 커버하고 안 해도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을 만큼 해놓으란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동안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필요해요. 이 정신세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생활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그럼 1년이면 2,500만 원, 2,400만 원 되죠. 10년이면 한 2억 5천, 2억 4천만 원, 뭐 요 정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년 동안 앞으로 돈을 못 벌 거예요. 이쪽 공부만 할 거면. 그러면 내가 최소한 2억 5천 정도, 2억 4천 정도는 모아놓은 후에 이쪽 분야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이 모아야겠죠. 그래야 뭐 10년 동안 어느 정도 기본 이상의 것들에 돈이 들어갔을 때 그것까지 커버가 될 테니까. 자, 마음가짐은 뭐라고요? 내가 한 가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들을 먼저 다 해놔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추가 카드를 한번 좀 뽑아 볼게요. 자, 디테일한 조언점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저도 어떤 카드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게 세 번째 중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 중 두 번째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Wheel of Fortune. 자, 의미 있는 카드 나왔습니다. 네, 이게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카드인데요. 이 fortune이라는 뜻이 운명, 운이에요. 그다음 휠이 이제 바퀴죠. 운명의 수레바퀴. 딱 두 개의 손이 맞닿고 있습니다. 나는 어차피 내 인생은 이렇게 한 분야에 매진을 하고 깨달음, 그다음에 어떤 정점을 찍기 위해서 순리대로 흘러갈 텐데 그 운이라는 게 들어왔을 때, 그 시점이라는 게 들어왔을 때 내가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그 분야에 내가 흐름을 잘 탈 수 있게, 순리를 잘 탈 수 있게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준비 잘 해놓으란 얘기죠.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고요. 긍정적인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운이라는 것이 온다. 그 운이 왔을 때 내가 잘 받아들이려면 그만큼 그릇을 넓게 해놔야겠죠. 운이 들어올 때 운이 물처럼 막 쏟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이 들어올 때 요만한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이만한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운의 양이 다르다라는 이 정도의 개념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를 잘 해놓고 있으란 얘기죠. 자, 두 번째.
타이어드니스인데요. 아마 여러 가지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노력하시고 하느라 많이 지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지 그 준비 과정이 행복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지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은 요리를 하는 거를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요리보다는 내가 요리된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요리하는 과정은 먹는 거보다는 싫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리가 다 돼야만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듯이 그 요리하는 과정이 좀 지치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잘 견뎌내라는 거죠. 네. 자,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속세의 숙제. 좀 저와 통하는 면이 있어서 굉장히 좀 반가운 면이 있었는데요. 우선 저희들 소울님들 저와 좀 비슷한 카드가 나왔는데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이 진짜 속세의 숙제, 현실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도리, 그 다음에 모아야 되는 돈,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먼저 잘 해결해 놓고 저와 함께 좀 이런 소울, 정신세계, 예술 이런 분야에 매진하는 그렇게 행복하게 하나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파고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같이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 번째 카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네.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이 카드는 내가 해야 할 속세 숙제의 키워드를 말해주는 카드라고 그랬죠? 아, 템퍼런스 카드가 나왔네요. 이게 이제 절제를 뜻하는데요. 이 카드를 잠깐 좀 설명해 드리면 한쪽 발은 지금 보면 물에 닿아 있어요. 물은 감성을 의미하고요. 한쪽 발은 땅에 닿아 있어요. 땅은 이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먹고 사는 문제, 현실 문제를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감정과 현실 문제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 천사가 컵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물을 섞고 있는 것 같아요.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 지점, 중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온도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게 맞추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속세 숙제의 키워드라는 건 뭐냐면 나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그 중간 지점에서 잘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도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현실만 먹고 사는 것만 추구해서도 안 되고 너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만 해서도 안 되고 그 중간 지점을 잘 컨트롤해 하면서 맞춰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죠. 이게 내 마음가짐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감정적이면 안 되고 항상 그렇다고 너무 이성적이고 계산적이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카드의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리면 타로 카드에는 여러 명들의 천사가 나오거든요. 뭐 저지먼트 카드의 대천사 가브리엘도 나오고 뭐 여러 명의 몇 명의 천사가 나오는데 그 모든 천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세상의 땅에 발을 닿고 있는 것은 이 14번 카드인 템퍼런스 카드밖에 없어요. 이 천사가 땅에 발을 닿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축복을 인간에게 내려준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절제하는 순간 인간에게 천사가 축복을 내려준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마음과 이성의 균형을 잘 잡을 때 천사가 내려와서 축복을 내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내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무엇인지 한번 추가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5번 칼카드 패배감 카드가 나왔네요. 아,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인간관계나 아니면 직장 생활,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우리가 속세를 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거는 나한테 불운이 많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마음이 따뜻하고 조금 더 마음이 여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요만큼 상처받을 거 나는 이만큼 상처받는다는 거죠. 뭐 누군가 지나가면서 쟤 왜 저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니는? 이라고 하면서 받아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왜 내가 좀 이상한가? 내가 요즘에 뭔가 잘못했나? 나는 저 친구한테 잘해줬는데 왜 쟤는 저렇게 얘기하지?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이 섬세해서 상처를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면 너무 세심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대범하게 절제하라는 거죠. 네, 절제하라는 거예요. 상처받을 것 같을 때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고 또 너무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는 감정적으로 판단해서 같이 조화를 이룬다면 내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마음에 속상한 일들이 어느 정도 잘 다스려질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내가 속세의 숙제를 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다스림이에요. 내 마음 다스림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추가 카드를 뽑아서 제가 어떤 구체적인 조언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중 첫 번째를 선택하신 분, 그리고 네 번째 중 두 번째를 선택하신 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택하셨죠? 자, 네 번째 중 첫 번째를 선택하신 분, 퀸 오브 스월즈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여왕의 칼 카드라고 해서 여왕이 칼을 들었다는 건 아주 냉철하고 냉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네 번째 중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항상 어떤 상황에 있어서 너무 마음에 치우치지 말고 냉정하게 잘라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실망을 줬을 때 그거에 너무 매여 있지 말고 딱 끊어내라. 혹은 나에게 좀 거절하기가 어려운 부탁인데 라고 생각할 때 근데 내가 이거를 들어주기도 어려운 부탁인데 근데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 건가? 이건 좀 과한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잘 거절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마음의 말도 중요하지만 냉철하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딱 거절하고 나로부터 단절시킬 수 있는 부정적 에너지를 나로부터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하시면 내 마음을 다스리는데 좋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더한 카드가 나왔네요. 데스, 죽음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 나와 관련 없는 사람들, 내 인생에서 빼버리란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은 진짜 인간적으로 내가 뭐 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상종 못할 인간이네라고 판단되면 그 사람 내 인생에서 빼버리시면 됩니다. 데스, 그냥 죽음으로 그냥 몰아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나의 마음과 나의 이성을 딱 잘 지키는데 그 에너지 자체가 데스라는 건 뭐냐면 진짜 단호하게 딱 내 인생에서 빼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나를 잘 지켜야 되고 내 마음도 잘 이렇게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퀸 오브 스월즈랑 데스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첫 번째든 두 번째 선택하신 분들이든 부정적 에너지와 생각들로부터 인간관계로부터 딱 단절, 나를 잘 지켜라. 이것이 내가 해야 되는 속세의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네,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이 카드는 우리가 해야 할 속세 숙제의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죠. 더 타워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타워 카드는 내가 쌓아온 탑이 외부에 있는 충격에 의해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속세 숙제의 키워드로 나왔다라는 건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난관들, 고난, 꼭 이게 부정적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운이라는 것은 불운과 행운을 가르기 때문에 행운, 뜻밖의 어떤 획득,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내 예상보다는 다르게 여러 방면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너무 붕 뜨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고 무너지지도 않게 잘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나는 내 뜻과 다르게 여러 가지 난관과 역경이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난 정말 많이 힘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더 타워 카드가 속세의 숙제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그러한 난관들과 어찌 보면 억울할 때도 있었고 어찌 보면 정말 황당할 때도 있었고 이러한 고난들이 나를 성장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넘어서면서 극복하면서 나는 성장했다. 돌아보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왜냐면 그거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속세의 숙제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소울 넘버 타로 카드 할 때도 이 16번 더 타워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위인들이나 뭐 이런 잘된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런 역경을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우리는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역경이 있었죠. 그래서 자, 나는 속세의 숙제의 키워드가 뭐다? 역경 혹은 뜻밖의 행운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잘 극복하고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나의 속세의 숙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마음가짐. 흑기사 카드가 나왔네요. 얘가 만약에 운의 행운인지 불운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운을 전체를 말하는 카드라 그러면 이 흑기사 카드는 행운이에요. 운 중에서도 행운을 의미해요. 우리 흑기사 내가 불리하고 힘들 때 부르는 것이 흑기사죠. 지금 보시면 대신 흑기사가 네 다리가 딱 땅에 닿아 있어요.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되느냐?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에게는 분명히 역경이나 고난이 있듯이 그만큼의 반하는 행운과 좋은 일들이 들어올 거예요. 이 흑기사 같은.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네 발을 딱 땅에 닿고 우직하게 급하지 않게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그 운이 올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올 수도 있을 텐데 조급하지 않게 이렇게 딱 단단하게 네 다리를 대고 묵직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운이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으로 시작해서 운으로 지금 끝났네요. 어떻게 보면 속세의 숙제가. 자,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요약하자면 뭐냐면 그때그때 어떻게 보면 내가 임기응변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내가 잘 겪어내고 또 행운이 들어오면 그걸 잘 내 걸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나의 속세의 숙제고 그리고 그러면서 나는 성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제가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 추가 카드를 뽑아 볼게요. 자,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섯 번째 중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자, 네, 아주 멋진 카드가 나왔습니다. The Emperor, 황제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황제 카드는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디자인한 카드잖아요. 저는 이 징기스칸의 스토리를 너무 좋아해요. 그 징기스칸의 이야기한 명언이 있는데 그 명언을 제가 이 그림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 명언이 뭐였냐면 나는 나를 극복한 순간 징기스칸이 되었다. 이 문구가 너무 좋아서 제가 그 문구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내 뒤에 있는 불모지를 다 깎고, 그러니까 고난이죠. 내가 만든 단상 위에 딱 서면 나의 눈빛에선 빛이 나고 뒤에서는 태양이 비춥니다. 자, 다섯 번째 중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내가 하나하나 다 이겨내면 나는 황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는 건 속세의 숙제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중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 자, 레이지 카드가 나왔네요.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살면서
내 의지와 내 뜻과 다르게 일이 결과가 나왔을 때 분노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순간 감정을 잘 다스려라 라는 거죠. 그래야만 좋은 운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이 분노라는 것은요. 꼭 화가 난 게 이제 주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감정의 폭발이고 너무 과한 감정이기 때문에 너무 나에게 좋은 운이나 행운이 들어왔을 때도 침착하라라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침착하고 평온하게 항상 어떤 경우에서든 잘 다스리는 것이 나의 속세의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카드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네, 소울님들, 우리는 모두 속세에 살고 있죠. 그래서 속세의 숙제를 안 하고 소울이 있는 삶을 살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우리가 하기 싫은 숙제를 다 해야 마음 편히 재밌게 놀 수 있듯이 우리 소울님들은 속세의 숙제를 빨리 끝내고 소울이 있는 삶을 편히 누리셨으면 좋겠네요.